네, 이번 시간은 도덕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내 안의 두 마음, 귀를 기울여 보아요 이고요. 26쪽에서 29쪽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쪽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는 것부터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내 안의 두 마음, 귀를 기울여 보아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과 욕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감정과 욕구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감정과 욕구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만약 나라면 그림 속 친구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 게임 정말 재미있는걸? 아,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한 시간만 더 할까?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네요. 다음 이제 이쁘다, 나도 갖고 싶어. 부모님께서 요즘 하시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부모님께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말씀드려볼까? 혹시 사주실지도 몰라. 첫 번째 상황은 이제 게임이 재밌는데 숙제가 남아있고, 아, 한 시간만 더 할까 하는 상황이죠. 다음은 이제 뭐 친구가 핸드폰을 산 것 같죠? 핸드폰인데, 이제 뭐 집이 사정이 뭐 안 좋은데 생일 선물로 사달라 하면 사주실라나? 자, 게임을 많이 했지만 더 하고 싶은 여학생의 감정은 상황, 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다음, 친구가 가진 세포를 보니 갖고 싶은 남학생의 감정은 뭐 감정 첫 번째 감정은 뭐 갈등, 고민 아니겠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친구 역시 숙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이 재밌으니까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어쩌지? 약간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도 게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뭐 우리 반 친구들 중에 뭐 누군가가 선생님은 뭐 알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런 고민을 했어요. 뭐 핸드폰 게임 뭐 해가지고 뭐 잘 때도 하고 선생님도 자는 시간이 정말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중학생 때였나? 그 막 새벽 2, 3시까지 핸드폰 하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선생님이 계속 거듭 말하지만 어 선생님이 진짜로 게임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엄청 좋아했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게임을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항상 실과 시간 때 말했던 게 있죠. 밤에 안 자면 키가 크기 힘든 여건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한 20년 넘게 선생님 완전 어렸을 때부터 그 100원 넣고 하는 오락기 알아요? 그런 오락기도 엄청 잘하고 그랬었는데 20년 넘게 게임을 좋아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이제 게임을 그렇게 막 과거처럼 열정적으로 좋아하냐 하면은 이제 선생님 열정이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키는 뭐 요즘 80살 평균 수명 80살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시대 가면 한 100살도 살 거예요. 키는 100년을 같이 가고 게임은 20년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00년 가는 거에 충실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일찍 자거나 이런 상황이면 숙제를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갖고 싶은 거. 이럴 때는 사실 이게 좀 힘들어요. 학생 때. 선생님은 이제 지금에서야 뭐 돈을 버니까 저축을 하고 뭐 먹는 거 식비를 줄인다 했죠, 선생님이. 지금도 이제 점심에 고구마 2개 먹고 있거든요. 식비를 줄여서 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학생 때는 이제 부모님께 뭐 돈을 얻어 쓰는 입장이잖아요. 아,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께 일단 솔직하게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감정 자체는 약간 부러움이 있겠죠. 부러움.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감정.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경우라면 선생님은 이제 일단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말해볼 것 같아요. 반에 친구가 뭐 일단 핸드폰인 것 같으니까 예시로 뭐 갤럭시를 들까요? 아이폰을 들까요? 일단 아이폰으로 해봅시다. 뭐 아이폰 새로 나온 거 봤는데 어, 정말 갖고 싶더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 학생 입장이에요. 제가 듣기에 부모님 지금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 일이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어 뭐 상황이 괜찮아지고 그러면 생일 선물 겸해서 사주실 수 있는지 여쭤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나는 뭐뭐 할 경우에 두려움을 느낀다. 좋다. 흥분된다. 이거
적어 보세요. 일단 이제 과제예요, 과제. 적어서 과제. 선생님이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은 놀이기구 다른 건 다 안 무섭거든요. 뭐 빠르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고 이런 건 다 안 무서운데 여러분 과학 해보면은 이제 수직 운동이 있고 뭐 어쨌든 그런 게 있을 때 선생님은 수직은 다 안 무서운데 이 진자 운동 같은 거 약간 중력 궤도에서 이탈할 것 같을 때 약간 무섭거든요. 뭐 토네이도 같은 거라 해야 되나? 그림판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조금 놀이기구 탈 때 무서운 거는 뭐 롤러코스터 이런 건 하나도 안 무서운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동그란 게 있으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바이킹은 안 무서운데 동그란 게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지구 중력 궤도 안에서 벗어날 것 같을 때 약간 좀 두려움이 있고요. 뭐뭐 할 경우에 기회 정말 좋다. 뭐 잘 모르겠고 행복을 느끼는 경우 여러분들도 직장을 가지면 알 건데 월급 받을 경우에 행복을 느낍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만 예시하고 여러분들이 적어서 과제로 제출해 보세요. 다음 27쪽 감정과 욕구 구별하기. 감정과 욕구. 사실 이게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어,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사람은 좀 적을 수 있어요. 감정은 어떤 현상이나 일이 일어났을 때 드는 마음이나 기분. 감정은 마음이나 기분이고 욕구는 어떤 것을 얻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바라는 마음의 움직임이래요. 이 점에 유의해서 구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우리에게 감정과 욕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인간 발전이 좀 더디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 일상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요리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고 맨날 먹던 거 먹다 보니까 질려서 맛있는 요리가 나왔을 거고 일상이 재미없으니까 뭐 개그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게 많이 발달을 했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최근에 뭐 이거 과제를 해보시고 과제로 해보세요. 감정과 욕구가 일어난 대로 행동하면 당연히 안 되죠. 적당히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만 감정과 욕구가 있는 게 아니죠. 친구, 뭐 부모님, 타인, 선생님 다 감정과 욕구가 있죠. 그래서 나만의 감정과 욕구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이야기 하나, 만족하기. 날씨가 매우 더운 어느 여름날 정조가 궁의 남쪽에 있는 건물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처마가 매우 짧아서 방 안에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자 신화가 정조께 아뢰었습니다. 이 방은 작고 한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서 계시기에 불편할 것입니다. 전하께서 건물을 따로 짓지 못하게 하셨으니 서늘한 곳으로 옮기셔서 여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조가 말했습니다. 버리고 서늘한 곳으로 옮기면 또 거기서 참고 견디지 못하고 더 서늘한 곳 만족할 수 있겠는가? 참고 견디면 이곳이 서늘한 곳이 된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건 그냥 사실적 이해죠. 뭐 서늘한 곳으로 옮기라 했죠. 거절한 이유 한 번 못 참으면 또 못 참고 또 못 참고 하다 보면은 안 되니까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음 다스리기.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기 쉬우면서 참기 어려운 것이 바로 화내는 일이다. 상황을 살피지 않고 성질을 부리고 나면 더욱 화가 나서 일을 망치게 된다. 성질이 가라앉은 뒤엔 후회하게 된다. 이런 점을 경계했다. 화를 여러 참건 동안 잘 생각한 뒤 일을 처리했다. 도움이 되었다. 뭐 화를 내면 화가 더 나서 일을 망친다 했었죠. 다음 날 하룻밤 동안 생각하고 다음 날 일을 처리한다 했었죠. 욕심 다스리기. 기쁨, 노여움이 화난 거거든요. 화난 거,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 중 어느 것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가? 노여움이 가장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옳다. 모두 관련되고 근본적인 것이니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욕심이 이 감정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이거 과제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시고 이제 점검하기. 이것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이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것은 느낌을 보여주는 적절한 방법이다. 이것은 느낌을 보여주는 부적절한 방법이다. 감정 느낌. 적절한 방법. 여러분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양식으로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예를 들어서 화가 나도 대화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뭐 짜증도 어떻게 보면 말일 수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친구가 있고 간접적으로 말하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가 났어도 이제 해결하는 경우가 여러 개가 있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말로 하는 게 있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친구한테 화가 났어. 근데 이제 A라는 친구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부탁을 안 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표현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감정이나 느낌 아무거나 하나 설정을 해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적절한 방법, 부적절한 방법을 적어서 과제로 제출해 보도록 합니다. 감정과 욕구를 다스리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마음 일기 쓰기. 나의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 일기를 쓰고 마음 언어 목록에서 어떤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 골라 세기로 써봅시다. 1에서 10. 여러분이 느낀 마음을 더 채워넣어 봅시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감정이나 느낌이 있죠. 여러분들이 골라서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합니다. 과제가 좀 많네요. 선생님이 과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한데 어쨌든 다 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 선생님이 금요일 과제는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도 되는 걸로 하니까 너무 한 번에 하긴 많아 보이면은 하루에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칠게요. 빠이빠이.